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날까지 국내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이 11월 9일인데 어제 이제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 같으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각이 지금 오전 7시 30분이단 말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11월 8일 오후 미국 동부 시간이에요. 뉴욕이라든지 이런 워싱턴 쪽에 미국 뭐 동부, 서부, 중부, 서부, 중부, 동부 시간이 다 세 개가 있으니까 동부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5시 반쯤 되잖아요. 11월 8일. 아직까지 미국은 11월 8일이에요. 11월 8일 오후 5시쯤 되니까 아마 투표가 지금 마감되는 그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8일 그 오후 12시, 오후 2시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11월 8일이 시작됐고, 투표가 우리 한국처럼 이제 아침 6시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어제 11월 8일 오후 밤 이제 8시부터 투표를 시작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 시작한 시간이 어제 4시간 하고 지금 현재 한 8시간 해가지고 12시간 정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오늘 저녁 때쯤 되면은 이제 투표는 이제 거진 이제 마치는 시간이죠. 동부 시간에. 중부, 서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점심시간 좀 지나고 보면은 뭐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이제 그 조지 소로스, 세계의 이제 그 암덩어리라 그러죠. 암덩어리. 조지 소로스 이분이 좀 많이 이제 민주당 측에 후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은 그 큰 돈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일전에 그 하수인인 것 같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그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고 아마 그래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지 소로스도 돈을 많이 푸는 것 같은데, 결과로서는 예측은 지금 이제 공화당이 상원, 하원 양쪽으로 다 이렇게 우세할 것 같은데, 결론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원에 100명, 하원이 435명인가? 아마 그렇죠.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은 상원, 하원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바이든을 탄핵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작년이죠. 2021년 1월 달에 미 국회 의사당, 거기에 이제 난동 사건, 이것도 거기 다 조작된 거거든. 그게 이제 폭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사정이 그러는데, 하여튼 결과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아주 중요하고, 또한 그 언론 마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고시켰다가 다시 필수 요원은 다시 이제 복귀를 시키고 이래 있는데, 언론이 이제 자유스러워지니까 트위터에서 그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쫓겨났어요. 참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더만은 정말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겠죠. 트위터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리고 헌터 바이든의 이제 재산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총재님께서는 트럼프에게 계속 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 개인적인 희망 상황으로서는 이제 어차피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트럼프가 뭐 대통령 신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압승을 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하늘궁에 좀 방문을 좀 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이 한번 있긴 있었는데 경호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총재님께서 이 세상에 확 드러날 때가 있다고.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이제 하늘궁 방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본 후쿠시마 앞에 이제 세션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이제 FDA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붙인 그 우유에 이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리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지켜봐야 될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인가 11월 8일이죠. 8일 날에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기 아크로피스타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에 지은 아파트가 아크로피스타인데 거기서 5월 9일부터 이제 출퇴근을 쭉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남동 외교부 그 공간 거기에 이제 내부 수리해가지고 뭐 어제부터 이제 이렇게 어제 아래부터 11월 7일 월요일 날 그쪽으로 퇴근을 했다고 하니까 그 아마 그 11월 7일 날 입주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11월 8일 날 어제 이제 경호처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장면을 이제 뭐 사진 찍은 것을 공개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남동 그 시대가 이제 또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국내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국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정치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10월 24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9일이니까 약 한 보름 전에 그 국회 국정감사 기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문의를 했다고. 금년 2022년 7월 19일하고 7월 20일 밤 새벽 3시까지 청담동 그 뭐 이제 고급 이제 술집에서 김현장 그 변호사 30여 명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사롱에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시를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그 반응이 거칠었다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의원님 저는 거기 간 적이 없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말해볼 건데 이 사람이 나는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서 걸 테니까 당신은 김의겸 의원은 뭐를 걸 거냐. 나는 간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조금 물러서 버렸지. 너무 세게 놓으니까. 내 같으면은 야 이 사람들아 하여튼 지금 그게 거래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 개별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그 자리에 간 것이 틀림없다고 내가 한번 내 유튜브에서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것이 또 공개적으로 11월 6일인가 그때 이제 그 첼로 연주하는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3년 동안 동거를 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올렸으면은 그 모 사롱으로 이제 청담동 모 사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는 장면을 공개를 하면은 시인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량 옆에 이제 블랙박스 그게 뭐예요? 차량에 블랙박스가 뭐 계속 촬영이 되는가 봐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동배 아가씨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음성 녹음을 누가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녹음을 공개하면은 또 시인을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그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예. 그래 그걸 들고 이제 어제 국회 의사당에서 뭐 의원이 이제 그걸 또 대통령실을 이제 감사를 하니까 국정감사 감사를 하니까 거기서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한테 그걸 또 물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났다고. 드러났는데 그 어제 아침에 윤창중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마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진실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제일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데가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기자입니다. 강진구 기자가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하면은 시청자가 10,000명 넘어요. 15,000명 뭐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진실을 밝히는 기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강진구 기자 이런 분들도 허경영 총재님을 좀 계속 탐사를 해가지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 이걸 좀 밝혀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밝히려면은 그게 이제 엄청 그 영적 레벨이 엄청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들 안테나로서는 이제 그걸 못 밝히네. 그게 좀 아쉬운데 여하튼 그 지금 하나씩 추적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도 이제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 이 정확한 팩트예요. 거기에 이제 첼로 리스트하고 정인이 있고, 그 다음 첼로 리스트와 이제 3년 동안 동거한 그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세창 씨가 있어요. 이세창 씨가 자유총연맹 그 회장을 잠깐 했다고. 김경재 총재가 이제 그 한 2년 정도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나갈 때에 새로운 자유총연맹 회장이 오기까지 잠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이세창 씨인데, 이세창 씨 그 아들이 지금 그 보니까 어제 밝힌 거 보니까 최은순이 윤석열 장모죠. 최은순하고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이제 자금을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보도가 어제 떴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는 무슨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가 하는 것은 거의 좀 정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래 보면은 거기 그 삼부토건에 회장이 있죠. 삼부토건하고 삼부토건하면 옵티머스가 생각이 나고 좀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좀 서로 간에 이제 그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지. 조남욱 회장하고는 최은순 여사, 윤석열 장모하고는 아주 친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남욱 회장 밑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신축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조남욱 회장이 이제 중개를 해가지고, 무슨 호텔이야, 그게. 호텔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그 당시 검사를 이제 만난 거고, 뭐 그런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사람 또 뭐 검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랫동안 또 검사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하기가 좀 그렇네. 하여튼 그래서 이세창 씨가 이제 그 실세다. 실세라고 하는 것은 그게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주식하고 돈 관리를 자기 이세창 씨가 아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씨하고
윤상현 씨가 이제 새로운 대표가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시민 언론 더 탐사가 아주 신뢰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지배하는 거대한 카르텔 하나의 큰 이익 집단이 이제 그런 것을 좀 유추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 그 카르텔 그리고 거기서 이낙연 씨도 민주당 이낙연 씨도 삼부토건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씨 동생이 삼부토건의 또 사장으로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대한 카르텔에 여야가 없다고. 이런 것을 한 방에 싹 이제 날려버려야 되죠. 깨끗하게 청산해야 된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청담동 모 사롱에 이제 있었던 것이 증거가 뚜렷하게 있는가 봐. 이것이 이제 터트려지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이제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물러나게 되면은 아주 치명타라고. 아래 10월 15일 날 그 부산에서 윤석열 타도 그리고 김건희 부속 그 집회가 있었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래 갔었을 때에 그 모 강사님이 강사님 이름을 알았는데 이제 그래서 대구 사람인데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쭉 하더라고. 하는데 아주 그 사람 강의 세게 하대요. 이야 진짜 막 울분에 찬 그런 뭐 강의를 말씀을 거기서 열변을 토하시던데 거기에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한동훈 장관을 이제 이렇게 쳐야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 그렇게 그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지도 않게 청담동 모 사롱에 이제 간 것이 물정이 자꾸 드러나니까 계속 이제 거기 드러나니까 한동훈 씨가 액통수에 걸린 거고 또 한쪽으로는 뭐냐니까 태블릿 그 조작 욕설 11월 15일 날 한다 했다가 또 11월 말로 또 연기됐다고. 왜냐하면은 지금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어떤 분도 거짓말 잘하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말씀 못하겠고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도이치모터스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자기 김건희 씨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그 당시 이제 후보가 나와서 이제 후보자 토론을 할 때 완전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났잖아.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어제 방송에서 나온 걸 내가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짓말을 잘해요. 심지어는 김학의라고 법무부 차관 이 사람이 동영상이 찍힌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사들이 보고 이것이 김학의가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로 기존 검사들의 세계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제 뭐 어떤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제 이 문제도 임원정 검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이거는 완전히 검사들이 이렇게 그 정인들을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부정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태블릿에 대한 폭로하는 것을 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이제 또 11월 말로 연기를 했다 그렇게 해요.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터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양쪽이지.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양쪽에 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태블릿에 대한 장시호 태블릿 그것을 최순실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전부 다 국내에서 가장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다 복원을 시켰다고. 복원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실제 태블릿은 홍시성을 가진 여성인데 거기서 삭제한 것을 전부 다 복원시켰다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한동훈이는 증거 위정교사로 그는 구속이 된다고. 그리고 청담동 모사롱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 다 구속이 되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 이 대원 참사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부터 그리고 행안부 이상민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 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자르고 그냥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들만 손보려고 하니까 국민 감정이 안 좋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묻어놓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국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경 허경영 신인님께서 아직까지 뻘구덩이에 있어가지고 국민 0.00001%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분이 참 신이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데 비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고. 이게 참 진짜 세인부지 한심사라 말이야. 말세성제 오셨는데 말세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참 그런 입장입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은 참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내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뭐 거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는 없고 거기도 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정말 그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정년퇴직을 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사람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좀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받기야 하지만은 그 정도로 진짜 험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민원인들한테도 많이 피지만은 같은 직원 동료들 간에도 엄청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달립니다. 시달리는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쭉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진짜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으라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탱자 하면서 일을 하는 척 이렇게만 하고 눈치껏 요령껏 사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안 해요. 완전 농띠예요. 쉽게 말해서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을 하고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 원천적으로 이래 보면은 다 부처님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래 보면은 그 묵은 섭성이 쌓여온 걸 이래 보면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고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그 위급한 일이 있으면 싹 빠져나가는 사람들. 진짜 전쟁 나면 먼저 도망갈 사람들.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자기 아들, 딸들은 전부 다 뭐 해외로 다 빠져버리고 자기도 해외로 빨리 도망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렇게 이끌면 되겠느냐고. 그런 사람들도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있고 일반 회사에도 있고 공무원 생활에도 있고 사람들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살고 있습니다. 참, 예. 참 원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원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 속에 묻혀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딴 사람 덕에 묻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직장 생활이나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거의 놀이터 수준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진짜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절대 뭐 자기 손해보는 일, 험한 일,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솔선수범해서 나서지 않고 그냥 모두 뭐 이렇게 불성실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생각이 납니다 요즘. 참. 이제 바야흐로 신인님의 시대는 오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제 기운이 좀 많이 모인 사람은 나는 베니제님으로 보는데 베니제님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지
이 정부를 빨리 종직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 그리고 혁명재판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번 정권에 관련된 사람들은 프랑스가 말이지 2차 세계대전 때에 그냥 그 나치 정부에 동조를 했다고. 그 당시에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인가 한 4년 동안 그걸 기시정부인가 그랬는데 그때 종사된 10만 명을 전부 다 체포했다고 해가지고 10,000명을 사형을 시켜버렸다더라고. 그렇게 하듯이 그 정도를 해야 프랑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렇듯이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 볼 때 정말 그 지도자 정신교육 때 갈 사람이 3,000명, 일단 1차 3,000명 민사 형사를 걸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게 벌은 돈은요 놔두지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은 돈은 지하 자금을 완전히 추적해가지고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까지 추적을 해서 그냥 전부 다 국민 배당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막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허경영 신임님의 시대는 오는 겁니다. 이상.